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여전히 1포인트 정도 강보권,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밀렸습니다. 1.8%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해봐야 될지,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장 공략주와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평가 투자 노하우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급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세가 점차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1,700억 원 넘어서고 있고 IT, 금융,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늘어나고 있네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외국인의 매매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주식은 STX 페노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UBS 창구를 이용해서 2,840원대에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좀 지루하겠지만 주가가 이제 반등이 제가 봤을 때는 3,000원까지는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거의 한 40만 주 정도 사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창구를 이용해서 73,400원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추세 자체가 좀 꺾였죠. 그리고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적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고요. 외국인들은 사더라도 주가는 하방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 주식은 이제 61선이 이게 저항 라인 되기 때문에 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LG전자는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주가도 내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을 더 많이 보시네요. 매도 의견을 주셨고 또 STX 페노션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네요. 자, 기관 쪽을 살펴볼까요? 먼저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연기금이 오늘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3만 주 정도 되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매도하고 있지는 않고요. GKL이 현대 창구를 이용해서 29,600원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3 고점을 형성된 이후에 61선을 이탈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61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추세가 꺾일 수 있고요. 밑으로는 27,500원까지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요. 내일 그 양봉이 안 나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은 한진해운입니다. 오늘 이제 한진해운이 오전장에 상승률 1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기관이 지금 이제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엊그제부터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창구를 이용해서 11,500원대, 550원대 좀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의 차익 실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GKL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면 매도 관점을, 그리고 한진해운도 역시 차익 실현에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진권이 매매하는 종목군 중에서는 어떻게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습니까? 투신권은 이제 KB금융을 이트레이드 창구를 이용해서 35,400원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KB금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상승이 그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긴 한데요. 들어가 봐야 좀 크게 먹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36,600원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주식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투자증권 창구를 이용해서 16,650원대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얘도 이제 단기 저항이 17,000원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이 단기 매도 자리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KB금융은 보유 관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는 오늘의 이 고점 자리를 매도 위치로 좀 잡고 매매 전략 세워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평균 단가를 또 점검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수평계 투자 노하우에서 제시하는 마감 마무리 전략 들려주시지요. 제가 이제 오늘 수평계 투자 노하우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은 이제 그 거래소 시장의 스토캐스틱 요 밑에 보조지표가 보시게 되면 D값이 90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195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에서는 주식 비중, 우량주의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게임 업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종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 그 볼리저 밴드 하단선인 485에서는 지금 매수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쪽에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 쪽에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틀 전에 드렸던 이제 SL이죠. SL은 이제 12월 4일날 지금 이 11선 눌림목 자리에서 좀 드렸는데요. 오늘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이제 건설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렸죠. 대림산업이 이제 대장이고요. 대림산업도 이제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요것도 이제 8만 1,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추천주를 또 하나 좀 드릴 건데요. 이 주식은 SL과 좀 비슷한 패턴의 주식인데요. 손절 라인을 좀 확실하게 좀 잡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옵트론텍이고요. 11선 라인대인 12,600원대가 좀 손절로 잡으시고요. 좀 매수 가담하시고 정고점 자리인 13,900원까지 2박 3일 코스로 단기적인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이틀간 추천해준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SL, 이제는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오늘 또 건설주들 많이 움직이죠. 자, 이 종목도 내일 정도는 매도 자리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자, 오늘의 추천주 옵트론텍입니다. 목표 주가 13,900원 선까지 눈여겨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식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